이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강옥사 감독판 너무 웃겨. 네, 다시 쓰는 음모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드라큘라 백작부인이라고 알려진 엘리자베트 바토리 600여 명이 넘는 처녀를 살인을 해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피로 목욕을 했대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라는 얘기. 너무나 썰이 많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돼서 되게 영화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 좀 다른 영화가 바토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바토리. 그 영화를 보면 엘리자베트가 이런 질문을 받아요. 눕는 게 두렵지 않아? 라고 누가 물어봐. 그러니까 엘리자베트가 그건 그냥 섭리야. Are you afraid of growing old? No, it is the law of God. Everything must grow old. 그러면서 그럼 바토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녀가 처했던 역사적인 상황, 당시의 헝가리 또는 바토리라는 가문, 당시의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오해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역사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이 바토리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역사학자 나기 라즐로라는 사람의 악명 높은 바토리 엘리자베트라는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대요. 나기 라즐로는 연쇄살인마가 아닐 수도 있다. 바토리 엘리자베트는 엄청난 바토리 집안이라는 장난 아니었던 그 집안인데 돈 많은 잘 나가는 집안 남자랑 결혼을 해서 In marriage to Ferenc Dadash. And become the wealthiest and most powerful in Hungary. 근데 남편이 전쟁 나가서 죽었네? 그래서 남편 것도 다 자기게 됐어요. 며칠 지나니까 남편이 죽은 게 슬프지만은 않게 되네? 뭔가 기분이? 그러면 재혼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섰을 것 같은데? 팔자 한번 고쳐보고 로또 아니야. 헝가리 가면 엘리자베트 바토리라는 로또가 있어. 그래서 이제 바토리가 어떻게 결혼하고 죽고 하면서 헝가리 왕보다 부는 많아지고 권력 또한 넘보게 된 거예요. 그 당시 헝가리 왕이었던 마티아스 왕, 마티아스 2세인가 그럴 텐데 빚이 또 많았다면서요. 왕 그 전쟁 많이 했으니까 그 전쟁 많이 할 때 그 빚을 많이 졌어요. 사방에. 그리고 여기도 졌을 것이고 바토리가 졌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건 그 사실은 뭐 정설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왕이 청혼했단 말도 있어요. 결혼하자. 그러면 이를테면 자기한테 빚진 남자가 왕이라면서 와가지고 결혼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딱 이제 그 차용증 이렇게 찢을 준비하면서 응? 그래서 엘리자베트 바토리는 어떻게 웃었다고 합니다. 결혼해 주겠소? 깔깔깔깔이 된 거죠. 왕 체면은 말이 아니었을 것이고. 자, 이 상황이 됐을 때 왕은 당장 돈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이제 옆에서 꼬드겨요. 저 사람을 치면 당신이 이런 이익을 얻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항상 있죠. 그 당시 왕의 오른팔이었던 재상 기어루기 트루조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자베트를 체포했던 그 사람이에요. Elizabeth Bathory, I arrest you in the name of the king for... 마티아스 왕의 어떤 전략가. 그러니까 이거 뭐죠? 얘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이 사람 다 친척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사촌인가 그래요, 관계들이. 애들이 너무 가족끼리 그랬다. 애들은 가족끼리 그랬어요. 사실은 그녀는 먹잇감이 된 거네요. 그게 뭐 맞다 틀리다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그건 우리 모르는 거지만 하지만 충분히 개연성을 잊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를 무엇로 치면 될까? 사실 제일 쉬운 건 뭐 반역 같은 거겠죠? 아니면 그 당시에 흔히 있었고 또 발동됐던 마녀로 모는 거. If we can make a charge of a witchcraft sting. 하긴 바토리 가문이 그렇게 빵빵하면 반역죄다 이걸로는 안 먹힐 수도 있고 오히려 민중들이 역시 바토리가 헝가리를 지배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니까 누군가를 망치기 위해서는 아주 쉽게 적용되는 낙인이 있잖아요. 그쵸. 그 낙인이 그 당시에는 마녀였다는 거죠. 나기 라즐로는 그 당시 재판에서 허점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 당일 트루조는 엘리자베트를 현행범으로 잡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피해자가 없어. 발견되질 않았어. 그러니까 현행범이면 어떤 잡아온 여자들을 피를 뽑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엘리자베트의 최측근이었던 4명을 고문을 해서 마녀라는 자백과 희생자 수가 36명이다 라는 자백을 받았대요. 근데 고문에 의한 자백인데 재판 이후에 모두 즉시 처형됐어.
17세기에는 고문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온몸에 뼈를 갖다가 바스라뜨린 형도 있었고요. 1628년에 마녀 혐의로 고소된 피고인 유니우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감옥에서 딸에게 편지를 남긴 거야. 근데 편지 내용이 고문 집행인이 들어와서 내 두 손을 묶은 다음 엄지손가락을 죄는 도구를 사용했대요. 그러자 손톱을 비롯해 사방에서 피가 나왔고 4주 동안 손을 사용하지 못했단다. 무엇인가를 자백해야만 고문을 멈추거든 설사 백작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빠져나가지는 못해. 마치 바토리 엘리자베트를 상징이나 하듯. 이분 어떻게 됐을까요? 화형당했어요. 이 자백으로 인해서. 이 자백으로 마녀가 됐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당시에 바토리 엘리자베트가 마녀다 라는 것도 사실 고문에 의한 사실 고문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합법적 수단이었죠. 진실, 이른바 자기들이 말한 진실을 밝히는.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바토리가 작성했다는 일기가 있대요. 일기에 희생자 명단이 있다는데 어느 곳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일기가 언급된 적도 없고 발견된 적도 없어. 그러면은 그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야기, 피로 목욕한 이야기는 언급된 적이 없고 엘리자베트가 죽고 난 뒤 100년 후에 한 수도사가 피해 목욕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드라큘라를 향해 막 가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런 일은 참 많죠. 그러니까 예. 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한 100년 뒤에는 갑자기 뭐 한 명 죽였는데 100명 죽인 게도 있고. 근데 사실은 바토리 가문이 세니까 그리고 사실은 돈도 많으니까 이를테면 지역의 영지민들 같은 경우는 좀 혜택도 받았을 거고 뭐야 우리 마님을 왜? 뭐 이러면서 반항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러니까 바토리가 그렇게 힘이 센 가문인데 뭐 어쨌건 왕이 와가지고 얘 마녀다 산 죽였다고 하니까 그냥 촥 몰락할 수 있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때는 이렇게 마녀 사냥이 되면은 난 마녀 아니야 라는 그치.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증거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목한 순간 거의 끝나는 거였어요.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딱 물에 던져버려요. 가라앉으면 마녀가 아니고 떠오르면 마녀고. 얼마나 많은 마녀 사냥의 건수가 있었나요? 한 15세기부터 한 18세기까지 뭐 등등까지 약 한 5만 명이 넘게 죽지 않았나. 사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되게 작게 잡은 수치입니다. 18세기까지 있었던 일이면 거의 산업혁명 직전까지 했다는 거네. 그럼요. 그리고 그 실제로 바토리 같은 경우 아주 큰 예지만 돈 많은 과부 상당히 표적이 됐죠. 제 마녀야 이래버리면 그 대사는 마녀로 지목하는 사람들이 사이좋게 나눌 수 있었으니까. 마녀 사냥을 마녀 사업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즈니스다.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물론 죽이긴 죽이지만 결국 남은 거를 뺏는 거, 아주 사악한 비즈니스까지 개입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헝가리 마티아스 왕과 대상 투르조가 빚을 진 귀족 이런 면만 봐도 그 막대한 재산만 봐도 충분히 그런 음모를 꾸밀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 거네요. 네. 진실은 사실 정확히 지금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뭐 바토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를 떠나서 이런 그 반대일 가능성 또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인물도 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건데 이게 그래 사실이 아니야 안 따질 때가 많거든요. 오늘 당혹사 감독판 첫 회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가 궁금하고요. 아시죠? 매주 수요일 밤 9시 당신 욕하는 사이 꼭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내가 이 말을 할 줄 꿈에도 몰랐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